안녕하십니까. 이진원과 함께하는 건강의 지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백신에 대한 추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질문들을 댓글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을 하신 분이 헤퍼린을 쓰는 투석 환자인데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헤퍼린이라는 것은 몸속에 혈전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혈전을 깨는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그 약이기 때문에 혈전이 생길 수 있는 백신을 맞아도 이미 예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투석 환자이기 때문에 콩팥이 안 좋은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백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헤퍼린을 쓰시는 분은 백신을 맞아도 괜찮습니다. 혈전을 막아주는 헤퍼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혈전에 관련된 통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또 더 먼 거리가 있죠. 한국에서 호주까지 비행기를 타면은 1000명 중에서 1명 이상이 혈액 응고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 특별히 에스트라제네카나 잔슨앤존슨과 같은 그 백신을 맞으면은 그 혈전 현상이 그 통계적으로 100만 명 중에 1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비행기 타는 것이 백신을 맞는 것보다 혈전에 있어서는 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비행기도 타고 또 백신도 맞고 했을 경우에는 또 혈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한 명이라도 혈전이 생기면은 참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통계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 백신이 진짜 엄청나게 나쁜 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나는 그 적혈구 수치, 백혈구 수치, 또 혈소판 수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경우에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백혈구 수치와 혈소판 수치입니다. 백혈구 수치가 낮으면 면역력이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도 충분히 면역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또 혈소판이 낮기 때문에 응고가 될 가능성보다는 출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은 것은 사실인데 혈액에 들어있는 그 세포 세 가지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의 수치가 낮은 이유를 아직 모르신다고 그렇게 댓글을 다루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 백신 맞는 것을 기다리셨다가 원인이 확실히 밝혀진 다음에 백신을 맞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치의와 또 혈액암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히머탈러지 앙컬러지 그 전문의가 있거든요. 혈액과 암을 같이 전문 치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그 확실한 그 원인 규명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백신을 맞는 것을 보류하시고 방역을 더 철저히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간 이식 후 면역 억제 그 복용을 하고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뭐 간 이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심장 이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콩팥 이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이식 수술 이후에는 무엇을 복용해야 합니까?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사를 맞게 되면 그 면역 억제제가 몸속에 들어있는 한 항체나 그 면역력을 증가시키게 하는 면역 반응을 잘 일으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의 그 수치가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백신을 맞았을 때 효과가 없는데 이것이 아주 높지 않은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백신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식을 하신 그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백신에 대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기나 독감인 경우 백신 접종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감기 걸렸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독감 걸렸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맞아도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검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검사를 하셨을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감기일 수도 있고 또 독감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감기나 독감이 완전히 나은 다음에 2주 정도를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것이 가장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논문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2주를 기다리시고 백신을 맞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번째 질문, 임신 부부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 백신을 접종을 해도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나 임신을 이미 하신 부부인 경우에도 백신 접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번째 그 질문은 밀크 티슬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밀크 티슬이라는 그 건강 보조 식품을 먹고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밀크 티슬은 수용성일까요? 지용성일까요? 이것은 지용성입니다. 물에 녹지 않고 어디에 녹아요? 기름에 녹는 것이죠. 지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은 지용성은 어떻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고요? 또 복용하시는 것이 좋다고요? 정말 과다 복용이 되지 않게, 과다 섭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밀크티슬의 가장 큰 기능은 무엇이냐면 항산화제로서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고 노화 방지 그리고 혈당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백신을 맞으시는 것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밀크티슬을 과잉 복용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약을 실제적으로 그 당뇨 약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크티슬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엉겅퀴나 키위나 국화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밀크티슬에도 또 알러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백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비염과 알러지 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비염 때문에 알러지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에 문제가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시면서 팩서너딘이라는 약과 플로티커손이라는 약을 함께 드시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팩서너딘은 한국말로도 팩서너딘이고요. 플로티커손은 아바미스라고 한국에서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팩서너딘은 엔타히스타민 종류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방해가 되지 않고요. 아바미스, 플로티커손은 스테로이드 종류이기 때문에 그 항체나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코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알러지 증상이나 비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스테로이드 종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백신 접종 전 한 2주 정도 전에 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이 완료된 다음에 또 2주를 기다리셔서 한 2달 정도는 쓰지 않으시면 백신을 어렵게 맞았는데 그 면역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으면 좀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는 여러분들이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염 정도는 약을 드시지 않아도 고생하시는 것이지 생명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비염과 관련된 스테로이드 종류 끊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백신 효과 얼마나 가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최근에 계속 이제 모더나나 파이저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그 연구 논문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할까봐 지금 이제 그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연구 결과로 보면은 과거에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계속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면서 다시 살펴보니까 6개월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 평균적이다 하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변종이 또 생기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기에는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부스터샷이라 그러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주사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백신 효과가 6개월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과 같이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또 백신을 맞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들을 해주시니까 여러분들과 거의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러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질문들을 해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말씀들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결정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주치의와 항상 상의하셔서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